네,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최고위원 한준호입니다. 오늘 또 자리가 자리인 만큼 준비된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최대 암적 존재는 검찰이었다. 나라가 검찰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러웠다. 이 말은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자서전에서 검찰에 대해 토로한 내용입니다. 권력에 구종하다가 약해지면 물어뜯는 검찰의 적폐는 오래되었지만 지금처럼 심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검찰의 두목이었던 자가 대통령이 된 지금 이제는 국민의 눈치조차 보지 않고 야당 인사에 대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 대표를 죽이려는 시도가 날이 갈수록 가관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을 조작하고 억지 기소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에서는 그냥 있는 대로 기억을 되살려서 안 본 건 얘기할 필요는 없고 등 허위 진술을 교사한 것으로 결코 볼 수 없는 전화통화 내용을 왜곡해서 공소장을 창작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위증이라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기에 위증을 요구할 이유조차 없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돈을 받았다는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당시 돈을 주고받은 현장에 없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쓴 막장 시나리오 신빙성이 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경찰이 이미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야비한 꼼수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공판 기일에 검찰이 증인에 대한 주 신문사항 자료를 변호인 측에 제공했다가 재판이 끝난 뒤 회수를 하고 성남지청 소속이 아닌 검사들이 무단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재판부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표적 수사, 저인망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이 같은 특수부 검사들이 애용하는 모든 악랄한 수사 기법이 총동원되어서 기소된 사건들이지만 재판이 진행될수록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무고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애초에 사법 리스크라는 것은 없었고 검찰이 만들어 씌운 프레임이라는 것이 재차 확인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더 이상 검찰의 저급한 날조, 공작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민주주의 최대 위협인 검찰의 적폐를 국민께 소상히 밝히고 끊임없이 야당 탄압에 단호하게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제대로 된 민주적 통제 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 검찰을 확실하게 청산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검찰 공화국을 뛰어넘는 검찰 독재 시대에 종말을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민 위원장입니다. 최근에 검찰 독재라는 말은 아주 이제 흔하게 사용되는 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여전히 검찰 독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재를 어떨 때 독재라고 하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장악하고 자기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하고 거기에 또 책임까지 지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흔히 독재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 정권에서 검찰이 그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의사결정을 검찰이 사실상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여당이 없고 서초동에 여당이 있습니다. 바로 검찰이 여당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모두 개입해서 정치 현안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만들어주는 역할을 검찰이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재입니다. 그리고 법에 없는 인사검증까지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해왔던 사찰, 판사 사찰 등 공직자 사찰을 합법화시키겠다라는 의도이고 실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독재의 모습들인 것이죠. 게다가 국회의원으로 검사 출신들이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대거 이번 총선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입법부까지 검찰 출신들로 장악을 하겠다라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언론까지 검찰을 통해서 장악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더니 대규모 압수수색을 통해서 언론을 좌지우지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검사들은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 않고 징계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검찰 독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검찰 독재가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그 세력들이 독재에 부역하는 세력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됩니다. 검찰 독재 시대가 맞습니다. 검찰 독재를 끝장내기 위해서 우리 지금 특위가 오늘 다시 출범을 하면서 그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말 참담합니다. 이 나라에서 독재가 검찰 독재가 횡행하고 그래서 야당이 대책위를 꾸려야 된다는 현실이 정말 참담합니다. 지금 온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민생경제 파탄, 사회적 양극화와 민주주의 파괴 등 복합 위기 때문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태롭습니다. 대한민국 위기 근원은 정치 체계의 고장, 즉 윤석열 검찰 독재에서 비롯합니다. 따라서 위기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길이 검찰 독재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국정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유일하게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개혁되지 않았습니다. 정치군인은 쿠데타를 일으켰고 정치검찰은 연성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했습니다. 윤석열 독재 정권의 노골적인 검찰권 남용은 이전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두르면서 야당 인사를 죽이려고 혈안입니다. 잊지도 않은 죄를 씌우고 이재명 대표를 무려 3년 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정 연금 상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 주변까지도 탈탈 텁니다. 그래도 혐의를 못 찾으니까 이제는 공소장을 변경하고 증거를 조작하기까지 합니다. 근래에는 전직 대통령까지 표적으로 추가했습니다. 과거 정치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때 정치검찰의 죗값을 제대로 묻지 못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인질 상태인 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그 표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통령 부인은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법 위에서 군림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검찰이 나서서 죄를 덮어주고 호위무사 노릇을 합니다. 근래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이 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부인은 멀쩡하게 대통령 행세를 하고 다니기까지 합니다. 이 반성할 줄 모르고 자제할 줄 모르는 이 권력을, 정치 권력을 그냥 더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민주화 투쟁 이후에 근 40년이 지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정말 참담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망가지지 않도록 지금 확실한 대응과 조치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서 정치검찰을 반드시 해체하고 검찰 독재를 무너뜨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 책무를 위해서 오늘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범 중에 손모 씨가 어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분은 판결문을 보면, 1심 판결문을 보면 통정 가장 매매는 없고 나중에 1억 이상의 손해를 봤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가 조작 정황을 알았기 때문에 검찰에서 방조로 공소장 변경을 한 결과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반면에 김건희 씨는 어떻습니까? 판결문을 보면, 1심 판결문을 보면 통정 가장 매매가 48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얻은 이익이 모녀가 23억이라는 추정치도 나옵니다. 방조가 인정되면 당연히 공동정범도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검사를 정점으로 한 수직적 검찰과 수직적 계열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이 검찰 정권 하에서는 검찰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고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전주지검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과거 검찰의 특권과 반칙을 내려놓으라고 하면서 검찰을 개혁을 주장했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논두렁식의 피사지 흘리기로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 개혁을 했다는 이유로 다시 반칙과 특권으로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권을 남용하는 검찰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이제 수명이 다했으니 문을 닫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검도기가 출범했습니다. 저도 힘을 보태서 검찰 개혁 나가서 검찰을 폐지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유종환 변호사입니다. 저는 검찰에 30여 년 가까이 근무하다가 작년 말에 정년 퇴임한 변호사입니다. 뭐 사실 아무리 검사지만 저도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이고 특히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야 쓴다는 그런 말씀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요즘 거론되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든가 또 검찰의 부당 수사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든 검사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검찰의 이름하에 모든 검사들이 그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검찰은 소위 말하는 특별수로 대변된 특수부 검사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빛이 나지 않으면서 묵묵히 일하는 많은 형사부 검사들과 공파부 검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 30년 가까이 검사 생활을 주로 형사부에서 근무해 왔는데 제가 근무하면서 느꼈던 여러 검찰의 어떤 잘못된 방향이라든가 또 개혁돼야 될 방향들을 누구보다도 몸에 직접 체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경험과 어떤 근무 경력을 토대로 해서 우리 검찰 개혁이라든가 검찰의 그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정말 준사법기관이고 그다음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진정한 검찰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 나름대로 좀 찾고자 제가 미력하나마 기여를 하기 위해서 이 모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